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고기 온라인 입사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편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결국 이제 정기학교, 정기학교, 그리고 후기고, 후기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학교에서는 일반계 중에서 예체능계 계열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 외국어 빼고요. 외고, 국제고는 후기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고 빼고, 국제고 빼고, 과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스터고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과 특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정기고등학교는 거의 입시가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후기고등학교가 남았는데 정기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 이건 후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엔 대부분 이제 일반고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정기고에서는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국에서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다른 것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후기고도 한 개교를 선택하는데 이제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개의 모집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학군 수만큼 복수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반 전형과 분리해서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을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한 번, 특성화 특별 전형 한 번, 그리고 특성화 일반 전형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내신 석차 연명부, 그리고 석차 백분위를 사용한 내신 석차 연명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별로 별도 기준을 사용해서 선발 가능하다. 외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후기고등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외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고 사회통합 전형이 20%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외고는요, 학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학과, 언어에 따라서 중국어과, 일본어과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외고,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 똑같이 지원자는 평준화 지역의 학군, 학교장 전형 학교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 학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선 학교엔 동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순위는 거의 대부분 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지망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를 지원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2지망부터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학교장 전형,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고 전형은 전형의 주체가 누구냐면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 지역 경상남도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형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준화, 경남 지역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정기고 불합격자, 그리고 정기고 미지원자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정기고 합격한 학생들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학교장 전형 학교를 제외하고 동시 지원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 졸업 예정자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때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 학군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평준화 지역을 지원할 때, 자기가 평준화 지역을 지원할 때는 어디요? 자기가 중학교 소재에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평준화 지역 학군별로 지원 가능한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군별로 나누어서 그 학군에 지원 가능한 학교 숫자들 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외고 등 지원자 중에 평준화 지역에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는
언제부터요? 이지망부터 제가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지망부터 지원한다라는 말은 일지망을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남 지역의 평준화 지역 학군을 살펴보면요. 1학군은 창원시의 성산구, 의정부, 의창구가 될 거고요. 2학군은 창원시의 마산 하포구, 마산 회원구, 그리고 3학군 진주시, 4학군 김해시, 5학군 거제시 이렇게 해서 5개의 학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지원 학교 숫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지원 학교, 이게 이제 대체로 남고, 여고로 나누어진 경우에 지원 횟수가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고, 여고 지원자 숫자를 살펴보니까 1학군에는 남자 14개, 여자 14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지망부터 14지망까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군에서는요, 남자 8, 여자 8, 3학군 7, 7, 4학군 9, 9. 그 다음에 5학군 7, 7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 및 일반고 그리고 자율형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이런 형태들이 11개의 학교가 이렇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고로 해당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되겠고요. 자율형 공립고는 빼고요. 자율형 사립고까지 학교장 전형이 실시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준화 지역에 해당 학군 지원을 살펴보면 일반 지원자 같은 경우는 A, B, C, D, E 이래서 5지망, 6지망, 7지망 이래서 학군별로 지원 가능한 지망수 그죠? 1학군 같은 경우는 1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여기 동시 지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쓴 학생들은 1지망이 외고, 자사고, 특목고가 아니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쓴 학생은 1지망이 끝. 그 다음에 2지망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A, B, C, D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순서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고 같은 경우 학교 배정 방식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복수 지원, 학군별로 희망 지원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추첨해서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내신 석자 백분율에 따라서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대한 산출을 위해서 해당 인원을 추첨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학교별 입학 정원에 따라서 등급별 배정 인원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내신 석자 백분율을 쭉 뽑아놓고 학교별로 입학 정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그 100명 가운데서 1등급 몇 퍼센트, 2등급 몇 퍼센트, 3등급 몇 퍼센트 이렇게 등급별로 배정 인원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해당 인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1등급 내신 석차 백분율 중에서 1등급 뽑고요. 2등급 뽑고요. 그 숫자만큼 뽑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등급별 1지망자를 대상으로 100% 무작위 추첨하게 된다. 전국에서 몇몇 안 되는 100%거든요. 그래서 1지망은 전체 대상자를 뽑아놓고 100% 무작위 추첨을 한다. 1지망끼리. 그 다음에 2에서 14차 지망까지는 1지망 미달 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서 등급별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차 미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에서 100%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100%가 다 채워지면 이제 2차 학교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혼성반이 편성되지 않도록 정원을 조정하여서 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개별 학교에 남학생 숫자가 좀 많이 뽑히거나 혹은 여학생 숫자가 좀 많이 뽑히는 경우에 이제 혼성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뽑히는데 적정하게 딱 한 반 더 많이 뽑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당하게 15명 남아서 이렇게 혼성반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원을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남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당연히 학교별 전형이 되겠죠. 그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전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별 전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뭘로 합니까? 내신 성적 석차 면부, 석차 백분위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별 별도 내신 산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내신 성적 석차 연명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 미달 시에 특별한 배제 조건이 없는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미달이었을 때는 다 쓴 학생 모두 다 합격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고 같은 경우는 1단계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160점을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출결 감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내신 성적 160점 보고 내신 성적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출결을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 성적인 영어 성적이 160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점수 40점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반영 성적이 뭐냐라고 봤더니 외고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원점수, 표준점수를 과목 평균,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혹은 표준 편차를 제외한 영어 성취도를 본다. 그 다음에 출결 점수, 면접 점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점수를 빼고 성취도, 영어의 성취도 수준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만점은 200점이고요. 1단계 영어력 160점 반영한다라고 했고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이렇게 면접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40점 면접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면접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면접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공통 역량을 확인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인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게 이제 규칙 준수와 같은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핵심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 외에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실적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 경남편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는데 다시 이런 게 있죠.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것이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지금보다 나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거쳐가는 과정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현실적인 요인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망을 이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도 내가 지원하는 고등학교를 100% 갈 수 없다라는 것. 그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일지망은 조금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100% 원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고등학교 간다기보다는 2, 3순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혹은 4, 5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지?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교사 생활 시작이 경남이었거든요. 양산시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애정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진학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고등학교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면 내가 진학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가기를 희망했던 고등학교가 아니라면 아니 대학 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등학교에서 차순위 고등학교에서 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것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온라인 입설회에서 지역별 고교 입시 빼고 그냥 온라인 입시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루어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고입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 경남편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